우리 고영일 의원님께서 고영일 우리 소득보장분야의 전문가시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 고영일 의원입니다. 고영일 의원께서 뭐 전반적으로 잘 들었고요.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 보편적 수당 문제와 사회보험 쪽 파트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보편적 복지의 어떤 도약, 그림을 그리고 도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이 특히 이제 무상급식 이후에 이 아동수당으로 일단 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이 갖는 의미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시켰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준다는 거. 처음에는 새누리당이 반대에 의해서 90%까지 갔는데 결국은 나머지 10%가 주는데 한 1,600억이면 되는데 그 10%를 걸러내는 우편비용부터 인건비, 행정비용이 거의 1,500~600억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걸 가지고 최초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스스로 손을 들고 100%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이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이 과제가 있죠. 지금 만 5세로 했던 것, 또 내년에는 만 8세 미만으로 이제 가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유럽, 북유럽 수준으로 아동들에게는 아동이 이제 만 18세 여기까지 우리가 진전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남인성 의원님도 12세이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18세까지 해야 되고,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16세에서 18세는 아동수당이라고 안 하고 학생수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넣어줬던 거를 학생 주머니로 직접 계좌로 쏴줌으로써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기 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걸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이번에도 과감하게 이런 학생수당 제도를 좀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좀 더 진전된 사고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철학은 그 모든 아이는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기초해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 정신을 이제 살려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하고 이제 노인기초연금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철학적 기초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거하고 그 계층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특히 힘을 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동과 노인이라는 거죠.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 사회적 위험에 가장 처하는 계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복지 수요가 가장 요구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노동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 능력이 없는 계층인 아동과 노인에게는 우리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에 액수를 지금 유럽 수준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에 30만 원. 아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누진적으로 더 많이 주는 이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자체가 모든 저출생 문제부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노인기초연금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아까 김현명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기초연금을 일정 정도 올리는 수준이 국민연금과 연동해가지고 그걸 능가할 때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기초연금 자체가 너무나 적잖아요. 적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데 이 유의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24쪽에 제가 자료는 급해가지고 좀 제한되게 했지만 한번 도표 한번 봐주시면 이게 그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노인 빈곤율과 상관관계인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유럽과 북유럽이 그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막 70% 80%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전 소득이고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공적 이전 소득이 진행되기 바로 전이에요. 전에는 우리나라는 한 60몇 %고 유럽은 70% 80%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핀란드 막 이런 데까지 더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하고 나서 공적 이전 소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한 다음에 왼쪽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 유럽 국가들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노인 빈곤이. 근데 우리나라는 65에서 그렇게 해봤자 지금 43%예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상대적 노인 빈곤을 아시다시피 중간 소득, 중위 소득에서 다시 50%를 깎아서 그 밑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노후 보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지금의 이런 몇 가지를 뭐 점진적인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당장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또 보험을 들고 연금을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세금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이제 100% 확대를 주장하고, 사실은 지금 제가 아동수당 18세도 대표관리 해놨고 노인기초연금도 100% 하위 70%가 아니라 100% 다 대표관리 해놨는데, 이거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뭐 모든 계층에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기본소득하고 단계. 근데 아까 얘기한 사회적 위험에 처하는 노인과 아동만큼은 100%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상위 30%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기초연금을 안 주잖아요. 줬다가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도 우리가 이제 높이려고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고, 그 다음에 30%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고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줍니다. 캐나다도 다 주고 일정 고소득 부분에서 일정 정도 비율로 거두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1억 이상이면 뭐 한 15% 20% 걷고, 또 뭐 1억 5천 이상은 얼마 걷고, 근데 100% 다시 걷는 거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 주는 거에서 제가 우리 김현정 교수님하고 소통했는데 좀 동의하시죠? 제가 동의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정치적으로 더 가면, 저는 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소득을 그 개념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갖다면 이건 노인기초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건 대선 공약에 나는 펴야 된다. 굉장히 반향이 있을 거다, 노인들에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액수를 늘리더라도 워낙 이 액수가 그 재분배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액수를 좀 더 국민연금과 연동하더라도 일정 늘려나가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실천 과제로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고영희 의원님은 노후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을 보다 더 확대하고 올림으로써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지에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토론 중간에 발제적으로 서로 내통도 하시고 영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